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강제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가 행정의 강제 집행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징수는 행정의 강제 집행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와 관련해서는 강제 징수의 절차와 절차 중에서도 공매에 대해서 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라는 건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공법상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 이행과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로 돈을 받아가는 과정이 행정상 강제 징수가 되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이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행정상 강제 징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법률이 국세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독촉입니다. 독촉이란 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라는 건 촉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제 징수를 하겠다라는 뜻을 알리는 게 바로 독촉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에 보면 계고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계고와 행정상 강제징수의 독촉은 모두 앞으로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미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독촉의 본질은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의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독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초의 독촉은 처분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독촉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동일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독촉은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촉 다음 절차가 체납 처분입니다. 독촉을 받았는데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납 처분이죠. 체납 처분은 다시 압류, 매각, 청산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라는 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시키고 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인 보존 행위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류의 과정입니다. 압류가
일어나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제3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압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례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압류 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야 할 세금이 1억 원인데 압류 재산의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국세 징수를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해야 할 국세액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 당연무효이지만 압류 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걸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압류 다음은 매각입니다. 매각은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매각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공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적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하고 수의 계약은 공매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공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공매라는 건 우월적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매는 처분이지만 공매를 통지하는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걸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공매 통지를 하는 건 체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매 통지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긴 했지만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압류, 매각, 다음은 청산 단계입니다. 청산이라는 건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금전을 국세나 가상금 등의 채권에 분배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돈을 분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체납자에게 돌려주게 되죠. 다음은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강제징수의 절차를 4단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인데 이러한 4가지 단계는 모두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보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하자의 승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있고 그러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행정상 강제질서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세 부과 처분과 강제징수 절차 사이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제징수의 각 절차, 다시 말해 독촉과 체납처분,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은 하나의 법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건 공법상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걸 말합니다.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의 첫 번째 절차는 독촉인데, 독촉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된 처분은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의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압류는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압류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건 체납자의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압류 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매입니다. 공매도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만 공매 통지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위법한 공매 통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공매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통해 확보한 금전을 나누는 게 청산이 되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미리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부과처분과 강제징수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지만 강제징수 각 단계별로는 하자가 승계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